잘 보셨어요? 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B가 A의 가옥을 사용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다 그랬죠. 근데 B의 지위에 따라서 필요비를 상한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1번, B가 임차인일 때 보일러의 수리 교체 의무는 누구에게? A에게 있죠. 2번, 1번 틀렸고 2번, B가 전세권자래요. 전세권자인 경우에 A에게 보일러의 수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보일러는 대표적인 필요비죠. 할 수 없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B가 임차인일 때 자기 비용으로 보일러를 수리했다면 그 수리비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B는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B가 전세권자일 때 자기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수리했다면 전세권 종료 시 보일러의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죠. 그죠? 5번, B가 전세권자일 때 자기 비용으로 보일러를 수리했다면 전세권이 종료한 후에도 수리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역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니까 물권은 사용가치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말 그대로 사용수익은 하지만 이건 채권으로서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 필요비를 들였다 그러면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들이면 이것도 같이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임차인에 관련된 비용상한 청구권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의무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에 원상 복구에 관한 특약을 했다,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을 했다 그러면 비용상한 청구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비용 나왔다 그러면 유치권으로 바로 연결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자,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갑이 했습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을입니다.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야, 이게 맞는 거예요. 갑이 지상권의 설정자이죠. 그럼 을이라는 자가 구분 지상권자예요. 그럼 예컨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게 A 소유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을 취득했다. 지상 50m부터 60m까지 좌측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해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이 부분의 구분 지상권을 얘가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죠. 이 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 설정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만 기존에 용의권자가 있다면 용의권자의 승낙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낙이 없다면 지하 부분에 대해서든 어디든 구분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용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1번이 정답.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지상권자는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거권이죠. 지상물 수거권.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을은 어떤 경우에나 거절할 수 없지요.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 따라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갑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필요비는 알아서 지상권자가 투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 마냥 임차인 사용 수익에 필요할 정도의 상태를 적당한 시설을 해놓는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보수 의무 없습니다. 4번, 갑을 간에 을은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 처분의 자유가 있죠. 마음대로 임대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정자인 갑이
을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이렇게 명해지 청구하고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 금지 특약을 했다,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어도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게 전세권하고 다른 점이죠.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담보 제공한 거죠. 처분, 양도, 담보 제공, 임대의 자유가 다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번에 옳은 것은 1번. 자, 3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202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했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지상권자는 을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X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을은 지상권 2020년 10월부터 지상권 취득 후 23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소유하던 시점이 2020년, 21년, 22년. 여기서 이제 매매가 일어나서 병이 소유하게 됐네요. 23년까지. 근데 을이라는 지상권자는 여기도 안 내고 여기도 지료 안 내고 여기도 지료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지금 여기서 바뀐 거예요. 갑에서 병으로. 그렇죠?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얘가 3년치 연장 3번을 안 냈으니까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지료를 2년 이상 체납하잖아요. 지료 체납의 효과는 뭐죠? 지료 체납하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에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지요. 그 지료 체납의 효과는 토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양수인에게 1년만 지료를 안 냈잖아요. 따라서 소멸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억 보시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등기됐을 때 병은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기억 틀렸죠? 니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 X토지를 정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해야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상권 자체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리을 을이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병은 무에게 지료 지급을 주장할 수 없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특약이 등기가 됐을 때 한해서 지상권의 양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료에 관한 특약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뭐죠? 무상의 지상권이다. 따라서 지금 지료가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양수인에 대해서는 무상이고 따라서 소유자 병은 무에게 지료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 5번입니다. 법정지상권 오늘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도 쉽게 푸셨어야 돼요. 자,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1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 그랬어요.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했으니까 일체로죠. 그럼 읽어볼 필요 없이 끝으로 가서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죠. 일체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을에게 매도되었죠. 이것도 뭐예요? 일체로죠.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으로 가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맞죠? 3번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공식대로 우린 법정지상권은 똥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타인 소유의 대지, 타인을 A라고 해보죠. A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B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B 입장에서는 A는 타인일 거 아니에요.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때 무슨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동일인이었다가 다르게 되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애시당초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B가 A의 승낙을 받았을 경우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되겠죠. 약정 지상권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승낙받지 않았다면 이건 철거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상 법정지상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똥이다를 기억하셔야 되고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나왔잖아요. 지분 나오면 볼 거 없어요. 마지막 가서 성립 안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식이라고 해도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당연히 부당이익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4번의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맞아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여기 봐봐요. 305조하고 366조는 명문의 규정이 있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잖아요.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얘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슨 뜻이에요?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얘는 임의 규정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당사자 간에 포기 특약을 해도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철거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약정을 하든 말든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기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포기가 안 됩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맞고요. 2번 독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해서 뭐 나왔죠? 공동 저당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야죠. 밑에 신축 나오면 끝으로 볼 것 없이 끝으로 가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틀렸죠. 공동저당에 신축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도 알고 싶어요? 자, 공동저당은 뭐냐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에요. 그냥 공동저당에 신축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무조건 안 돼요. 안 읽어봐도 되는데 굳이 이유를 알고 싶다면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고 여기도 저당을 잡았어요. 돈을 한 번 빌려주고 양쪽으로 잡는 걸 공동저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 지금 별개로 다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면 경매를 해야 되죠. 경매를 하면 건물도 토지도 누군가에게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각 대금을 낼 것이고 매각 대금을 낼 것이란 말이에요. 토지 건물 별개니까. 그럼 A라는 사람은 지금 돈을 몇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토지에서도 받고 건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저당을 한 건데 돈을 빌린 다음에 얘가 이걸 철거를 한 거예요. 철거하고 어떻게 한 거냐면 다시 진 거예요. 지금 A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철거했고 다시 새로 진 거예요. 이렇게 신축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건물이 멸실되어서 다시 지었는데 이 건물은 이 건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저당권은 그냥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매를 실행했을 때 이 저당권이 실행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로 저당권자에게 불리하죠. 더불어 이렇게 실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당권 실행했으니까 이걸 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은 토지만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그죠? 근데 여기에 법정지상권까지 인정이 되게 되면 낙찰가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낙찰가가 훨씬 더 떨어지다 보니까 저당권자는 애시당초 빌려준 돈을 채권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무조건 안 된다. 언제? 공동저당에서 신축 나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낙찰자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공동저당 신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실제 시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단어 보시고 공동저당이 신축 나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한다. 그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필요하지 않지요. 4번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나요? 그죠? 똥이다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5번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것도 아까 우리 A가 B에게 명의 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탁자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명의 신탁이 해지됩니다. 다시 A에게 돌아오고 B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구 소유예요? 대내적 소유는 신탁자 소유예요. 명의 신탁해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어도 따라서 여기 진정한 소유자는 A였던 거예요. 그럼 또 A씨랑 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거단 말이에요. 똥이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원칙대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토지를 명의 신탁했고 제가 수탁자로서 토지를 이름만 갖고 있다가 거기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다시 토지 돌려줬어요. 그럼 제가 지은 건물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죠. 제가 법정지상권 주장해서 30년간 붙들고 있으면 어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명의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2번, 6번입니다. A 소유 X 토지와 지상의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랬죠. 근데 지상권에 관해서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자, 이런 거죠. A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경매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B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똥이다가 됐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했는데 그런데 B가 건물을 다시 매매했어요. 그래서 C에게 지금 건물이 넘어온 거예요. 소유권이. 이때 C는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신 C는 B를 대위해서 지상권에 설정을 해주고 설정해주면 다시 이전을 청구해서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상권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 C는 지상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없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 사례인데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했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2번 C는 A, B에게 A에게는 설정 B에게는 이전을 순차 청구할 수 있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없으므로 C는 지상권자가 아닙니다. 4번 C는 A에게 C 명의로 직접 지상권 이전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죠. 4번이 틀렸죠. 5번 C는 법정지상권자가 아니지만 A는 C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의 측에 반하니까.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7번입니다. 갑소유의 대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도했죠. 에이씨, 일체로 나왔잖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4번, 5번, 6번, 7번 문제가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출된 거예요. 다른 시험에서. 예. 20년 전 사법시험에서도 나왔었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건 4가지만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풀자고. 그럼 이거 7번 보나마나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1번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땡. 2번 정의 대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취득했다 땡. 3번 갑은 정의 경락받은 대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366조 취득한다 땡. 4번 을은 갑을 대위해서 정에 대해 갑 앞으로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땡. 법정지상권 발생 안 하니까요. 5번 대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 건물 소유가 다르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답이죠.
자, 8번입니다. 통행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번. 용익물권이죠. 그런데 부종성과 수반성이 인정됩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특히나 통행지역권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맞고 3번 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해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죠. 4번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등재되고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직권으로 등재되죠. 맞습니다. 5번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소급표의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얼마든지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8번에 잘못된 것은 1번. 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죠?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는 이상 2번이 정답. 3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역권은 비점유 권원.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은 전원이지만 소멸시효 중단은 1인. 따라서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죠.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하면 전원으로 가죠. 그래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에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0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전세 목적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가의 여부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당해 경매를 신청한 저당 채권자와의 등기의 선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거 내용이 어려운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전세권자 A, 2번 저당권자 B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1번 저당권자 B, 2번 전세권자 A가 빠졌네. 여기 A라고, 아니 C라고 할게요 그냥.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는 1번 저당권자 A, 2번 전세권자 B, 3번 저당권자 C. 자, 요 사례야. 자, 1번 사례 보시죠. 여기 보시면 1번 사례. 얘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 아니면 인수? 인수되죠? 자, 이번에 얘가 경매를 신청해요. 전세권자가.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그럼 인수되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인수해요? 소멸해요? 전세권은? 예? 인수냐 소멸이냐 이거죠? 자, 인수. 좋아요. 소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맞잖아요. 봐봐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항상 인수 소멸은 뭘 찾으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죠? 예? 어떤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최선순위의 저당권이죠. 자, 여기서 최선순위 저당권 어떤 거? 2번이죠. 여기서 최선순위 저당권은 1번이죠. 여기서 최선순위 저당권은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보다는 먼저니까 당연히 인수예요. 얘는 지금 경매 신청했으니까 어차피 얘는 소멸되는 것이고 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리고 인수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가 신청하더라도 얘 기준이 아니라 신청한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이에요. 최선순위 저당권. 그 얘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인수 안 돼요. 그럼 여기서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세 목적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가 여부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당해 경매를 신청한 저당 채권자의 등기와의 선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로 바꿔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를 신청한 저당 채권자가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과의 등기 선우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2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처분을 제한 금지할 수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법은 있다 그랬죠. 2번도 틀린 겁니다. 처분을 제한 금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네? 첫 번째 뭐가 있고요?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플러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3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때 제3자 명의의 담보물권이 가능하다 그랬죠? 미쳤다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니 딴소리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담보물권 얘기고 지금 요거는 그게 아니죠? 전세권을 분리양도하는 건 허용되겠느냐?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뭐 했을 때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양도는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 양도가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정지,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가 허용된다. 이 얘기죠. 지금 왜 딴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예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뒤에 가면 요 지문이 또 하나 있어요. 예. 10번에 3번 어쨌든 옳고요. 4번.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만을 경매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 자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범위는 일부만,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자유롭게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포기 못해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세권자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전세권 나왔으니까 11번까지 보고 싶게요. 1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전세권도 유효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이죠. 근데 용익하지 않고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일단은 이건 물권법정주의 위반이에요. 무효이지만 장차 향후에 사용수익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담보만의 목적으로 한 전세권도 유효하다. 이게 판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을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장차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전세권도 유효하다.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고 전세금 반환 의무 역시 신소유자에게 이전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인수라 그랬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 소유자 바뀐 경우 면책적 채무 인수.
3번입니다.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는 없으나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정지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3번 맞고 4번.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저당권은 독립번호 2번으로 들어가는 저당권이에요?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저당권이에요? 부기등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부담해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만약에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4번도 맞고요. 5번.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도 안 되고 전부도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만? 일부에 대해서만이다 그랬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